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2월 말경에 삼성전기를 한번 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LG 이노텍은 어제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데 이제 1등 경쟁에서 항상 우위에 있었던 삼성전기는 여전히 이제 비실비실한 거죠. 벌써 LG 이노텍은 시가총액이 9.5조까지 올라갔고 삼성전기는 12조까지 빠져 있는데 저러다가 이제 두 회사의 시총이 역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뭐 너무나 많이 알아서 긍정적이니까 저는 45만 원까지 보고 어제 이제 40만 원 넘었을 때 우리 카피 친구들에게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45만 원까지 버텨서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한편으로 많이 제가 추천을 해서 물린 분도 많고 늪속에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삼성전기 넌 누구냐? 지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봅시다. 18만 원까지 지금은 존버의 영역이다. 뭐 방법은 없어요. 일단 18만 원까지는 가지고 갔다가 18만 원이 도달하면 팔고 나와야 될 그러한 상황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핸드폰 시장이 침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핸드폰 시장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고 싶은데 오포, 비보, 샤오미를 제외하고는 뭐 상장도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케이스는 동사에 가장 많은 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어떤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 기업을 골라서 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삼성전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 또 MLCC가 그동안에 많은 공장들이 이제 생산을 과잉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막 물량이 쏟아지고 MLCC가 제품이 이제 많이 팔려야 되는데 많이 팔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공급 과잉이 살짝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격을 또 짓누르고 있고 삼성전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가는 거죠. MLCC, 기판, 카메라, 전장 이 네 개 부분이 동사의 큰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여서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있죠. 네. 뭐 게임을 할 때 뭐가 좀 작동을 줄인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치팅이죠. 고객에 대한 치팅. 이 문제를 과연 삼성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7만 원이 오늘 깨질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모이다 삼성전자가 비실거리면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이끌 대형 우량주들이 악재가 가면 갈수록 쏟아질 때마다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차별화와 개별 종목이 시장에 횡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세 번째, 고급 기판이나 카메라 모듈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산업이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또 바닥으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일어서야 되고 중국 핸드폰 시장이 침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가 좀 사라져야 된다. 이것들이 중요한 주가 상승의 기본 어떤 가이드라인 옵션으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주가 추이를 봅시다. 22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6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이걸 들고 있는 종목 투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전형적인 삼각선 스타일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올 확률이 있죠. 대신 상봉우리는 살짝 더 작아질 수 있지만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때 팔고 나옵시다. 동사의 최근 수급 추이를 보면 뭐 거의 매도가 국내 기관들은 많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네, 수급은 전체적으로 B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급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캐탈리스트,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동사는 그러한 모멘텀을 잡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동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를 맞고 있다. 이 공매도가 본인이 나빠서 맞는 것도 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프락시적인 그러한 대안으로 공매도를 두들겨 맞는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매도를 한번 봅시다. 54만 주, 60만 주 초반에 있던 게 80만 주, 90만 주까지 공매도가 늘어버렸죠. 그렇죠? 네, 확실히 공매도는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MLC 시장의 침체와
중국 핸드폰 시장의 침체, 삼성전자 모회사의 비실거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공회도 세력이 중국 본토에선 칠 수 없어서 한국에서 가장 중국 본토 기업에 많은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동사를 찍어서 또 유동성도 많지 않습니까? 10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골라서 또 두들겨 맞는 2018년에 나왔던 그 비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세 가지 사업부는 제가 2월달 애널리스트 자료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컴포넌트 사업부 MLCC가 50%예요. 매출 비중이. 그 다음에 광학 솔루션 카메라가 29.4 약 30%이고 나머지 기판이 2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MLCC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개가 아무리 잘해도 이걸 커버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MLCC 현재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공급가형이다. 그래서 대만 야게오, 일본의 무라타 이 모두 주가가 다 박살나 있는 MLCC 관련 다 박살나 있고 또한 전장 산업에 MLCC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량 인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동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업적으로도 펀더멘털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주가 하락한 원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중국 시장에서 재고 증가 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동사의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2.5조, 영업이익은 3,992억 정도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M&C 사업은 매출액 1.2조, QOQ로 3% 정도 상승, 중화권 세트 고객사의 부품 재고 영향으로 전체 MLCC 출하량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사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죠. 코로나 재확산 및 부품 공급 이슈로 고객사 유통 재고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면서 이제 오더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프리미엄 세트 업체 대비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이 프리미엄 세트 업체 삼성전자와 애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포, 비보, 샤오미가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다. 2020년 기판 산업은 매출액 4,887억, 고부가 제품 수요가 지속되면서 풀 캐파가 가동 중이다. 기판 산업은 별 문제는 없네요. RF PCB 사업에서도 철수한 사업이었는데 이쪽이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수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플러스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사업 매출액은 8,210억 원을 이상한다. 전략 거래선의 악재는 출시 예정인 A 시리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판매량은 기존 예상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의 GOC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업황보다 더 큰 변수는 시황이다.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중국 봉쇄령이 동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고객사 생산 차질에 따라서 간접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왜 동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대충 이해는 가죠? 중국 시장 내에 월별 스마트 판매량인데 늘지가 않죠. 네. 뭐 1월에 살짝 늘었지만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공급 부족도 있고 경기가 침체하고 긴축으로 중국이 좀 돌아서면서 함께 이게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MLCC 사업 후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MLCC는 산업용, 전장용 등 난 아이트 출하가 양호해 1분기 매출이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업황 회복의 열쇠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지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CIS 지역, 즉 러시아 지역의 출하 차질 등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MLCC 사업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 OEM사들의 3분기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2분기 말부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살아있습니다. 하반기는 반도체 차질 등 공급난이 완화되며 세트 수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아주 브라이트한 면들,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지연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뭐 침체에 들어가고 다음 부품 소싱이 안 되고 공급 차질이 안 되고 오미크론이 또 뭐가 또 새로 발견이 돼서 뭐 변이가 또 나온다든지 뭐가 다시 셧다운에 비슷하게 간다든지 뭐 이러한 또 변수들도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러 번 속았다는 것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만에 상장된 야게오라는 회사의 주가인데, 야게오도 뭐 525 대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423달러까지 빠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만 야게오의 MLCC 매출 추이를 보면 이렇게 최근에 와서 하락한 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지금은 살짝 이제 보완을 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렇죠? 또 일본의 사브레를 만드는 대만 야게오가 아니라 일본의 무라타처럼 고급 전장용 차량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드는 무라타도 주가가 박살이 나왔습니다. 9,500엔을 하다가 저희 뭐 6, 7만 엔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게오, 무라타, 삼성전기, 글로벌 이 MLCC를 만든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서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MLCC 시장이 만만치가 않고 크게 성장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투자 포인트 중에는 유일한 것은 역시 전장산업이다. 네. 그래서 전장산업이 일단 와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기판산업이 굉장히 좋죠. 기판산업은 봅시다. 패키지 기판산업은 완전 가동률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 좋습니다. FCBGA, AIP, ARM 기판 등 신형 기판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FCBGA는 베트남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죠. 이거 1조 투자 발표 이후에 3,200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또한 단행하기로 했다. 역시 FCBGA가 BGA는 데이터 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전장, 그렇죠? 이런데 전장용. 그만큼 고객 답변화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오부가 서버용, 데이터 서버용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그러한 동사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보입니다. 동사는 이미 이제 MLCC보다는 기판 산업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어떤 바닥이 견고한 모습, 광학 솔루션 카메라 부분이 지금 뭐 괜찮죠? 플래그십 출시 효과가 곧 있고, S22 모델, A 시리즈도 잘 팔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좋은 투자 포인트다. 그래서 16만원대에서는 좀 매수 영역이지만 탄력성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물린 사람들은 좀 들고 있다가 18만원까지 오면 매도하고 좀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좀 추천해 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를 보면 S22, 네, 2,500만 대, 3,000만 대 정도 팔리네요. 네, S10, S9 과거 쭉 와서 과거 S20가 잘 안 팔렸고 작년 21은 좀 좋았고 22가 더 좋을 확률. 그런데 GOC 문제가 터지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제 시장이 좀 걱정이죠. 동사의 향후 먹거리는 역시 전장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죠. 차세대 IT 및 전장 분야의 집중 육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1조 7천억 정도. 하반기는 MLCC 수급 사항이 개선되고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성장 정도로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을 겨냥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차세대 IT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장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키우고 육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이를 위해서 고성능 FCBGA 기판하고 산업용 및 전장용 MLCC, 자율주행 카메라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은 올해 두 자릿수에 도달하고 전장용 카메라 매출은 30% 성장한 3,500억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동사의 매출을 한번 봅시다.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매출액은 10조. 영업이익은 1조 7천. 그렇죠? 네.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서 YY로 14%씩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었으니 1조 7천. 이 정도라면 바닥은 충분히 견고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18만원은 분명히 한번 올라온다. 그때 일단 다 뒤집고 한번 좀 이건 정리를 해 줍시다. 네. 그리고 LG 이노텍은 45만원 되면 한번 또 다 정리해주고, 네. 이러한 전략. 우리가 하도 늪속에 빠져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아서 제가 우리 카페 친구들하고 우리 또 제 블로그 친구들하고 제 유튜브 친구들에게 삼성전기 한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